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각각 3개월과 5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해 급한 불을 껐습니다. 삼성전자가 광주 생산 라인을 지속적으로 빼고 있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와의 LG전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마비로 관광객 발길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목포와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주장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신당의 통합에 대해 명분 없는 통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3개월분과 5개월분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보육대란 위기는 일단 넘겼습니다. 하지만 누리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3개월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임금 체불 등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로 예산안이 올라오면 내일라도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하루빨리 해결하겠고요. 유치원 예산은 광주시 교육청이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광주시가 우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금은 지난해 광주시 본예산에 지출 항목으로 12개월분이 이미 승인됐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남도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누리예산 편성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 것은 확실하지만 당장 불안해하는 학부형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5개월분 누리예산 6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도의회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예산과 평가 지원비 등으로 충당됩니다. 저희들이 평가 결과 받은 인센티브 평가 지원금하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이 좀 삭감됐던 그 부분을 그 재원을 가지고 전남 도의회는 다음 달 3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광주는 3개월, 전남은 5개월 동안 일단 보육 대란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에 3곳이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로 인한 불황과 타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먼저 겪은 경남 구미에서는 최근에 LG가 5천억 원 투자를 약속하는 등 대기업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송정근, 김인정 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구미시청 벽면과 시내를 가득 메운 고마워요 LG물결. 하락세인 다른 산업 대신 태양광 모듈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며 LG전자가 5천억 원대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이제 고출력 모듈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큰 성장세로 성장을 할 텐데 LG전자는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역 일자리도 800여 개가 더 생깁니다. 이번 투자는 그간 LG 등 대기업이 생산 물량을 해외로 돌리며 침체기를 겪어온 구미 산단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태양광 모듈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구미의 미래의 어떤 공단의 모습에 큰 획을 걷는 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G는 구미 산단이 처음 시작된 40여 년 전부터 구미와 함께해온 대표적인 대기업입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 등 5개 계열사가 구미 산단에 둥지를 틀고 있고 구미 전체 근로자 11만 명 가운데 2만 5천 명, 대략 4명 중 1명꼴로 LG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LG가 파주에 신규 투자를 하며 일부 협력사를 이전하려던 지난 2007년 시민들은 주식 한 주갖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LG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LG가 구미에 머물며 꾸준히 투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구미시가 지난 8년간 유치한 대기업 투자는 8조 7천억 원. 이런 배경에는 구미시의 꾸준한 친기업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한 예로 지금 구미 시청사 앞에서 나부끼고 있는 이 깃발들은 매월 하나씩 선정하는 이달의 기업의 사기들인데요. 벌써 7년째 꾸준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 있는 1000여 개 기업마다 담당 공무원을 한 명씩 지정해 그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기업을 담당하며 소통하게 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방문해 기업의 힘든 점과 어려운 점을 듣고 시장 직속 기업 사랑 본부로 취합해 지난 10년간 민원 2천여 건을 해결했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니즈와 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정부 시책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R&D에 취약한 지역 기업들을 위해 연구 개발을 위한 자체 법인을 만들며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초기에 투자해야 되는 많은 장비 가격과 그다음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효과를 갖다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도시 구미는 제조업체들의 대규모 해외 이전 추세 속에서 발길 잡기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출근길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0.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높아 공기가 한결 부드럽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길게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담양 영하 4.4도, 나주도 영하 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높고요. 낮에는 평년을 3도에서 4도가량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 6도, 구례 7도, 광양 8도, 고흥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이 마비돼 관광객 발길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강풍까지 불어 한 치 앞도 보기 어렵습니다. 공항 대합실 안은 승객들로 북새통입니다. 결항 사태가 이어지면서 관광객 9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네, 직장에 전화하고 그래서 바꾸긴 했는데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제주공항 마비 사태 이후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을 통한 KTX 개통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기상 악화로 해마다 50일 이상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합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성명을 통해 공항 증설만으로는 기상 이변에 대처할 수 없다며 해저터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국토부의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지만 최근 제주도 관광객 증가로 사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관광객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이제 지금 만약에 다시 용역을 한다라면은 빌시가 1 이상이 나와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 2공항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동안 해저터널 건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목포 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을 포함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오는 6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예상보다 폭설 피해가 적다 싶었는데 막상 눈이 그친 뒤 살펴보니 역시나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오래된 시설하우스들이 폭설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없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농촌 마을입니다. 밀집해 있는 시설하우스 단지 사이로 주저앉은 곳들이 눈에 띕니다. 뼈대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비닐을 사이에 두고 눈더미는 농작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이거 전부 절단해갖고 뜯어내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 작물은 수확할 수가 없어요. 눈이 그치고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폭설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쌓인 눈 때문에 현장 접근이 어려웠던 시설하우스는 붕괴 피해가 15곳에서 단 하루 만에 386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일손 걱정에 복구는 아직 엄두도 못 냅니다. 지금 농가들이 연로해서
복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0년 전 겨울 기록적인 폭설 피해가 발생한 뒤 정부는 재해에 강한 시설하우스를 만들도록 하고 쇠파이프 규격 기준을 20mm대에서 32mm로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전남 전체 4,600여 헥타르의 시설하우스 가운데 20%는 이 기준을 마련하기 이전에 지어졌고 이번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파가 이제 한 비닐 하우스 한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피해가 좀 많이 봤죠. 시설하우스뿐만 아니라 축사 72동이 붕괴됐고 기온 변화에 취약한 돼지 폐사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한랭 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접수된 한랭 질환자는 모두 19명이며 대부분이 저체온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랭 질환은 나이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발생 시기별로는 한파가 이어진 지난주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까지 계속됐던 한파와 폭설은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농업, 건설업 등은 울상을 지었고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은 웃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재래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돕니다. 급감한 손님에 눈길 배달도 쉽지 않아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시장 상인들은 눈이 그치고 기온이 오르면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요? 네, 길이 미끄러우니까. 아무래도 많이 안 나오죠.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은 괜찮네요. 네. 오늘은 영상으로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네요. 무등산 인근의 한 식당. 입산이 통제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손님을 한 팀도 받지 못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장님 여기 가게는 뭐 얼마나 매출이 매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예 손님을 못 받은데 한 팀도. 반면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의 경우 방문 고객보다도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매출이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나오시는 힘드신 부분은 온라인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몰과 동시에 전개됐던 것이 매출의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입니다. 통계청은 한파와 폭설 때문에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절 2주 앞둔 상태에서 이제 물건 대성품 많이 살아 나오면은 좀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주일 넘게 지속된 한파와 폭설 때문에 업종마다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외출 자제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알바 소득지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 알바 시장의 평균 노동시간과 임금을 처음으로 분석한 지표인데요. 분석 결과 지난해 광주가 7대 광역시 중 최저라고 합니다. 한 달 평균 소득이 58만 원인데요. 69만 원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부산과는 11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광주의 평균 시급은 6,300원 정도로 광역시 중 가장 낮았고요. 주간 평균 근로시간 역시 21시간으로 하루 4시간 남짓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14년에 대비해서 2.7% 증가에 그쳤습니다. 8% 이상 늘어났던 2014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소비 부진과 자영업자의 휴폐업 증가 등 경기 불황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수요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알바 시장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어제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근무조별로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요구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고 품질 향상 경력금 명목으로 일시금을 350만 원 이상 올려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300만 원의 일시금 지급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노조는 다음 달 15일 이후부터 기한을 두지 않고 매일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건설업체 평균 수주액이 전국 광역시 중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 지역 267개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1조 2,484억 원으로 전국 수주액 119조 4,735억 원의 1%에 그쳤습니다.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46억 7천만 원으로 전국 평균 수주액 106억 원의 44%에 그쳤고 광역시 중에 꼴찌였습니다. 벌써 1월도 나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새해 세우신 계획은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흡연자들이 매년 새해 초 금연을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동훈 조선대학교 병원 광주 금연지원센터장과 함께 금연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광주 금연지원센터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금연 지원 서비스 하나로 시작이 됐고요. 네. 전국 18개 권역에 설립이 됐습니다. 광주 지역은 저희 저순대병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담배를 끊기 힘든 중증 흡연자들 대상으로 주로 1박 2일이나 4박 5일 어떤 입소형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연 정책을 보면 남성들에게 조금 초점이 맞춰진 게 많았는데요. 이 남성들만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새롭게 바뀐 정책에는 좀 보완이 됐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금연 정책에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금연 상담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이제 캠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의 1박 2일이나 이런 4박 5일 같은 그런 입원에서 즉 숙박형 캠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전국 평균 흡연율이 약 24% 정도로 체크되고 있고요. 그중에 남성의 흡연율은 약 42% 정도, 여성은 6% 정도로 되고 있는데 저희 광주 지역의 성인 남녀의 흡연율은 약 22%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센터는 어느 정도 찾아오시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즉 여성이나 대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약 400분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낯설어해서 생각보다 많은 수가 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박 2일이나 4박 5일 캠프 같은 경우는 약 270분 정도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올해는 이제 많이 홍보도 되고 또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 1,000명 이상 정도를 시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4박 5일 캠프는 현재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올해 5월까지 지금 캠프 대상자가 다 이렇게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흡연한다는 것을 노출하기가 좀 꺼려 했었는데 요즘엔 적극적으로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하네요. 센터장님은 그러면 흡연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저도 한 22년 정도 피다가 끊은 지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제 의지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 끊은 게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몸이 안 좋아서 크게 아프면서 좀 끊게 됐었고요. 저도 한 10년 피다가 끊었는데 끊는 게 상당히 쉬운 건 아닙니다. 금연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금연할 수 있는 방법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하고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흡연이라고 하는 거는 중독이자 질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렇게 저희 같은 광주 금연 지원센터나 혹은 각 구에 있는 보건소 클리닉 그리고 최근에는 각 병원에서 우리가 금연 치료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본인에 맞는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배 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끊으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천정배 신당의 통합에 대해서 명분 없는 정치공학적 통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천 의원이 뉴 DJ 발굴을 통한 호남 정치 복원을 약속했는데 양당의 통합으로 이같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생존만을 위해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천 의원을 지지했던 새로운 길도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서둘러 통합하는 것이 맞냐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 통합에 합의한 천정배 의원이 광주 공천권을 요구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왜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천 의원은 뉴 DJ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지 자신에게 공천권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비공개 접촉 과정에서 이야기를 왜곡해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내 공천과 관련해서는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겠지만 프리미엄이나 기득권이 없는 신인들을 고려한 장치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을 주도한 안철수, 김한길 의원이 떠난 더불어민주당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복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 공동체에 진 빚을 갚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우타이루 상사 주 천상우 대표 120만 원, 광주 서구 유덕동 상무버드 2단지 아파트 주민 123만 원, 동구 지원이동 주민자치위원회 100만 원, 남구 주월일동 35통 호반 베르디온 1차 주민 134만 원, 8통 주민 30만 8천 원, 효덕동 천년나무 4단지 아파트 26만 5천 원, 동선이동 한국 아델리움 3차 주민 60만 원, 동구 지원이동 광주 지원교회 50만 원, 화산마을 주민 20만 원, 방위협의회 10만 원, 새마을협의회 30만 원, 자율방재단 30만 원, 신성산업 김용학 대표 10만 원, 서구 유덕동 상무버들 1단지 아파트 주민 50만 원, 상가 주민 63만 7천 원, 13, 14, 15통 통장 15만 원, 유덕중학교 3학년 4반 김우빈 학생 39만 9천 원, 양화경로당 20만 원, 상무버들 마을 호반 미젠 11 상가 주민 10만 5천 원, 주민자치위원회 10만 원, 부녀회 10만 원, 송운섭님 20만 원, 이동환님 30만 원, 진성택님 10만 원, 광산구 신은동 김대광님 5만 원, 2통 주민 9만 8천 원, 12통 주민 10만 원, 월곡이동 김옥란님 10만 원, 임종수님 10만 원, 직업소개소 광소회 회원 1동 20만 4천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길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0.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아 공기가 한결 부드럽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는 차츰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길게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에는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3.2도, 나주 영하 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높고요. 한낮에는 평년을 3도에서 4도가량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이 6도, 구례 7도, 광양, 순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이번 주 내내 기온 자체는 평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